아, 안녕하십니까. 금판다의 금판답니다. 예, 좀 꼴이 좀 안 좋네요. 오늘의 얘기는 뭘까? 그, 저기 뭐냐. 인공지능이 의식을 가질 수 없다는 제목으로 얘기해 보겠어요. 인공지능. 우리가 말하는 그 뭐 요즘 뭐 딥러닝이니 하는 거죠. 알파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뇌과학자들은 인공지능이 의식을 가질 수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건 어느 한 과학 분야인데 과학인데 우리가 과학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과학을 통해서 뭘 알죠? 그래서 하나의 그 과학적 연구를 통해서 그 어떤 그 원리적인 규명을 어떤 밝혀내는 건데 과학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육체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 시각과 같은 거예요. 눈과 같은 거죠. 이게 아무리 뇌가 눈을 통해서 전기적 신호를 받아서 간접적으로 이렇게 그 정보를 받지만은 그건 뭐 그 현상학적으로 보면은 그대로 이렇게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학도 하나의 그 육체의 어떤 시각적인 거, 어떤 눈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근데 과학이 그것을 너무 이제 사람들이 왜 뭐 어떤 뭐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연구하는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과학을 상당히 그 좀 싫어하는 느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좀 불편한 진실이랄까 그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는 것을 좀 불편하게 느낀다는 게 불편한 진실이라는 건데 우리가 이제 이게 과학이 뭐 뇌가 작동하는 방식을 그대로 어떤 그 구현을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뇌가 작동하는 방식으로. 어? 이게 이제 앞전에는 전에는 이제 그 인공지능이란 게 그 몬테칼로 뭐 트리 검색식이라고 그러나 뭐라는 그런 게 있는데 조건 분기 방식이었단 말이야.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고 일일이 이게 조건 분기 방식이기 때문에 너무 이제 이 정보가 이렇게 너무 이제 그 분기가 이렇게 방대해지다 보면은 어떤 그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어떤 한계가 오잖아요. 근데 뇌와 같은 병렬 처리 방식 이게 그 우리가 프로그램 코딩을 하면 직렬식 명령으로 하잖아요. 이렇게 순차적으로. 근데 요즘 뭐 객체 지향식이니 뭐니 그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럼 그 프로그램이 이제 그 조건 분기 방식이 아닌 패턴 분기 방식으로 바뀌면서 로봇 동작이 부드러워지고 어떤 그 상황 대처 능력이 더 좋아졌죠. 그래서 최근 그 다이나믹 현대에서 그 인수한 그뭐 다이나믹 로봇 다이나믹 뭐라 나왔지? 한번 쳐볼게요. 다이나믹 다이나믹 음, 다이나믹 로보틱스. 그거 보면은 거의 그 뭐 텀블링도 하고 인간과 거의 유사한 동작을 하잖아요. 뭐 축 댄스도 하고 그걸 보면 엄청난 발전인 것이죠. 근데 이제 그건 그 육체적인 어떤 그 행동학적인 그런 그 모방 기술인 것이고 그건 전국 조건 분기 방식이 아니죠. 그건 패턴 분기 방식이죠. 근데 우리가 정신을 구현하는 방식도 어떤 그 우리 의식이라는 것은 하나의 그 기억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그 미래 정보 가치를 예측하는 그런 가정이잖아요. 그리고 나라고 하는 그런 것을 인식하는 것도 하나의 또 착각인 것이죠. 그래서 어떤 그 환상, 하나의 그런 것인데, 뭐 정확히 어떻게 이거 의식이라는 것은 아직까지 뭐 이것이다라고 명확히 정의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게 다 그래요. 이것이라고 명확하게 이것이라고 하면 또 저것이 돼버리고 그게 하나의 의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물리학에서도 빨간색인가를 하라고 빨간색인가 하고 보면은 노란색이고 노란색인가 하고 보면은 녹색이고 막 그런 식으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정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용론이니 이론론이니 말하지만은 그 하나의 거기도 이제 그러한 분기도 영이라 하는 하나의 그 무라는 하나의 형태의 이게 무라고 하는 그런 개념할 수 없는 정의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분개하는 거잖아. 이게 이거라고 딱히 뭐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애매한 상태란 말이야 모든 게. 그래서 의식이라는 것도 우리가 이것이 의식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애매한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이게 이제 뭐 우리는 육체를 지닌 이 동물적 본능은 그 기본적인 명령 메커니즘이 생존하라잖아요. 생존하라. 생존하라라는 그 하나의 메커니즘이 그걸 저걸 기초로 해서 이렇게 성장한 거예요. 그래서 최종 목적은 우리가 이제 생존하기 위한 하나의 그런 지능인데, 이러한 그 인공지능도 자신에게 이제 생존하라라는 그런 기본적인 어떤 그 명령이 주어지고 거기에서 성장하라는 그런 그 발전하라는 하는 명령만 주어지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일일이 무엇을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는 조건 분기 방식이 아닌 항상 그 변화하는 그런 거, 정지되지 않고 환경에 적응하는 변화의 어떤 어, 어떤 가능성을 계속해서 이렇게 열어주면 된다 이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그 세포 단계에서 미시적 세계에서 보면은 똑같이 물리적인 현상과 같이 어떤 어? 뭐야 양자 동기화라, 양자 공명이라고 하나, 양자 동기화라, 그런 게 이중성을 동시성을 갖는다고 그랬잖아요. 뭐라고 확정되지 않는 불확정성 원리에 의해서 동시성을 갖기 때문에 의식도 그런 그 애매한 어떤 그 이렇게 이것이면 저것이고 저것이면 이것이고 들어가는 그런 것 애매한 과정 속에서 이렇게 가장 확률적 비율이 높은 것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어떤 선택을 할 때에 빨간색을 선택할 것인가 검은색을 선택할 것인가를 할 때에 우리가 빨간색을 집었지만은 그 일정한 비중은 검은색을 잡으라는 그 비중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갈등 구조라고 그러는 갈등 구조인가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를 할 때도 보면은 우리가 그 이러한 인간의 어떤 그 진요한 행동학적 본능 그런 것을 이렇게 학습시킨 게 석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그런 행동학적 결정을 이렇게 속이는 게 있어요. 시스템적으로 속여서 거기서 이익을 취하는 그런 방식인데, 우리가 아무리 인간의 주식 투자에서도 그 2% 상위밖에 자신의 본능을 억제하고 이렇게 기계적으로 매매할 수 있는 사람만이 그 이득을 보는 것처럼, 그 데이 트레이딩을 하거나 스캐핑을 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보면 이게 차트에서 그 사람의 어떤 갈등 구조를 일으켜서 오류를 일으키게끔 항상 유도하죠. 그런 게 이제 시스템 매매가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런 학습 효과를 이용한 어떤 그 투자자로부터 이 돈을 이렇게 뺏어가는 그런 공학적인 그런 원리도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웬만해서는 주식을 해서는 일반적인 사람이 오랜 경험과 노하우가 어떤 그런 고통의 성장이 없이는 굉장히 주식 시장에서 돈을 이렇게 버는 것은 힘들죠. 그래서 그러한 것을 알고 덤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 주식 경험이 아니라 요즘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드라마가 핫하죠. 근데 거기서 나오는 대사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인간의 욕망은 판단을 흐리게 한다. 인간의 욕망은 판단을 이게 우리 인간이 가장 뭐예요? 그 기본적 요소 중에서도 욕망이잖아. 그 욕망을 이렇게 만족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거잖아. 응? 행복하기 위해서, 응? 많이 얻기 위해서. 그래서 더 많이 얻으면 더 많이 갖고 싶고 그런 끝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끝이 없는 그런 순환 속에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또 하나의 어떤 격언이 뭐냐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패배한 탐욕은 분노가 되어 할시를 탱탱하게 당긴다. 시를 떠난 화살은 주저없이 달려가 꽂히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스스로가 자신의 패배의 분노에서 할시를 당기게 되고, 그 할시는 자신을 향해 온다 이 말이지. 멋진 말이어서 내가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최근에 이제 내 친구가 주식 투자를 시작했는데 좀 주식 투자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했던 건지 어떤 건지 모르지만은 자기가 한번 책을 펼쳐보니까 야 이건 심오한 세계다, 종합의술이다가 말하는 건데, 진짜 세상에는
모든 것이 다 만만한 것은 없어요. 만만한 것은 없죠. 그래서 그렇게 섣부르게 또 생각했다가는 크게 당하는 거고 자기밖에 자기가 손해죠. 그래서 결국은 뭐 나도 뭐 주식 투자를 해왔지만은 이렇게 주식 투자로 큰 이익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꾸준히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어떤 경험적 토대를 계속해서 쌓기 위한 거예요. 이게 나는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IQ 110인가 107인가 110인가 그래요. 그래서 그냥 그 보통 사람인가 보통 사람. 근데 그 보통 사람이 그런 이러한 그 주식 시장에서 세력들과 함께 붙어먹는 전략으로 이렇게 그냥 용돈이나 버는 그러면서 꾸준하게 하는 이유는 그 내공을 얻기 위한 거예요. 내공을. 응? 적어도 이 정도 되면 1,000만 원 가지고 한 달에 당신이 이 월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한 달 일해서 벌 수 있는 돈만큼 벌 수 있단 말이지. 그래서 이제 주식 투자에 갑자기 이제 인공지능을 얘기하다가 주식 투자하나요? 내가 맨 처음에 이제 주식 투자를 할 때 1,000만 원 가지고 했는데 그것도 이제 무모한 도전인 것이죠. 뭐 그때 당시 20년 전인가 1,000만 원 투자했는데 그 초보자의 행운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고스톱 칠 때도 이제 초보자의 행운이라고 해가지고 초보자가 이상하게 돈을 따는 경우가 있죠. 근데 그때가 이제 IT 버블 시대였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컴텍 시스템이라는 회사에 투자를 했는데 야 이것이 계속 상종가를 치는 거야. 하루에 이제 1,000만 원 투자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상한가가 14%인가 15%인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막 100만 원, 150만 원씩 막 일주일 만에 막 500만 원, 600만 원이 되는 거야. 와, 이거 야, 내 도산 거보다 착각. 야, 나 실력이 나 이게 재능이 있는가 본데 그렇게 생각하는 거 착각을 빠지는 거죠. 그 뒤로는 계속 이제 내리막길인 것이 여기서 자만하니까 사람이 자만하게 되니까. 근데 계속 이제 그러면서 이제 책도 보고 이론적인 것도 이제 하고 그래서 잘 안 돼요. 힘듭니다. 인간의 내 탐욕을 이겨내기란 상당히 힘든 거예요. 그리고 이 돈이 이제 금전적인 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 평상심을 유지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이제 수련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내가 주식 시장에 뛰어드는 것은 내가 그 시드머니는 이건 없는 돈이라고 생각해야 된다. 근데 그게 없는 돈이라고 생각해야 된다 해서 그게 없는 돈일까? 그렇잖아요. 근데 진짜로 세월이 가다 보면은 그 돈은 진짜 버린 돈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리고 기대도 안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어떤 그 우리가 뭐 파크라이랄지 어떤 그 뭐 이렇게 스타크래프트처럼 스타크래프트인가 그런 것처럼 하나의 게임으로 이제 생각하게 돼. 머니 게임이라는 게임으로 이제 즐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하면은 뭐 영돈벌이 정도로 되고 그래도 뭐 또 이제 안 되면 또 이제 직업이라는 게 본업이라는 게 있으니까 또 나가라 일하면 되는 거고 그렇게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생각하고 그 대신에 이제 그 게임에 임할 때는 진짜로 그 신중하게 임해야죠. 최선을 다해서 한마디로 목숨 걸고 한다 이 말이야. 목숨 걸고 그런 심리로 해야 이제 그런 그 전쟁터에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뭐야 요즘 FPS 게임 뭐야 이거 어? 이제 막 청싸움 하는 거 그게 막 죽을 수밖에 없잖아. 어? 죽을 수밖에 없어. 난이도를 높이면은 총알 한 방에 그냥 가는 거야. 게임이 생각이 안 나네. 그와 같이 그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그 게임에서 또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물론 요즘은 이제 그 우리가 더 승률이 더 낮아진다고 봐야 되나? 그 시스템 매매를 하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결국 이제 인공지능으로 돌아왔어요. 인공지능이 우리가 그런 그 인공지능을 바둑에서 이제 우리가 졌듯이 우리가 이제 주식시장에서도 그 인공지능한테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적어도 스캘핑이나 데이 트레이딩을 한다면은 웬만해서는 앞으로는 더 힘들어질 거라고 봐요. 그게 이제 그래서 이제 그 기업 가치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물론 이제 첫 번째는 이론적으로 완성이 돼야죠.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또그 실력을 쌓는 거고 이 두 가지가 합해져야 돼요. 그래서 경험이라는 것은 인간만이 유일하게 가질 수 있는 장점인 것이죠. 그래서 내가 앞전에 이제
건설기계 전기 산업기사를 취득을 했지만은 그 내가 지나온 세월의 경험이 굉장히 도움이 된 것이죠. 비록 뭐 나는 실제로 실기보다는 이론이 더 어려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비록 이제 현장에 가서 이렇게 시험을 치는데 실수도 하지만은 그래도 이제 그 실수를 해요. 실수는 하긴 합니다. 근데 뭐 답을 적어내는데도 실수인데 뭐 실질적으로 진행하는 가서 실수는 없었어요. 단지 이제 그 영접을 할 때에 이제 영접을 하도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그게 좀 이제 좀 잡는데 이게 일반 우리가 그 시트 그 영접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반 영접을 우리가 그냥 편안하게 하는데 그 시험이다 보니까 조금 어떤 긴장되는 면도 있고 뭐 전압 저조지랄지 이렇게 가접을 해서 이렇게 하는 또 한데 그게 또 자세가 안정성이 떨어져가지고 좀 실수를 했는데 그래서 점수는 물론 낮게 받았지만은 결국은 이제 어떤 그 경험적 토대인 게 경륜의 어떤 그 세월이 이렇게 또 뒷받침이 돼가지고 합격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그 인공지능을 이길 수 있는 방식은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분명하게. 그래서 물론 나는 이제 더 앞으로를 내다봤을 때는 이런 주식시장은 인간이 이길 수 없는 그런 단계까지 간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시스템과 시스템의 대결. 이게 요즘 그것도 있잖아요. 그 알파고와 알파고끼리 알파고 대 알파고, 이게 알파고 1세대와 알파고 2세대와 대결을 계속 붙이잖아요. 또 알파고 2세대와 2세대끼리 계속 대결을 붙이고 그런 식의 시장이 돼버려 앞으로는. 어? 그런 식의 시장이 결국은 그게 이제 그 계속 승률은 어느 쪽 한쪽의 승률이 이제 계속 작아지게 되고 그 비율이 작아지면서 결국은 이제 뭐 쌈싸매기가 돼버리는 제로섬 게임이 돼버리겠죠. 누가 승리하지 않는 그런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주식 시장은 아마 퇴색될 거라고 봅니다. 물론 그래서 어떤 그 데이 트레이딩이나 스캐핑보다는 앞으로는 어떤 기업 가치에 투자를 해야만이 돈을 벌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너무 지나치게 데이 트레이딩을 한다거나 스캐핑을 한다거나 거기에 의존하지 말고 항상 그 종목 선정에 있어서 기업 가치를 발굴하고 그게 히스토리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히스토리가 그 기업의 어떤 미래 가치에 대한 히스토리가 이렇게 있어야 되고 그 발전 가능성을 보고 중장기 투자를 하는 게 이제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아직은 할만합니다. 아직은 즐기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내가 여기에 덤벼들었을 때는 적어도 만만하게 보지 마라. 적어도 지금까지 주식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과거에 뭐 수십 번 깡통을 찾고 그런 고난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그런 오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의 어떤 나이 먹어서 말년에 이렇게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직장 생활하면서 거기다 올인하지 마라 이 말이야. 아까 얘기했듯이 한 1,000만 원 정도로 그냥 이건 없는 돈이야. 내 짤짤이 할 돈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시장을 분석하면서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대들기는 하되 이렇게 대드는 건 이게 내가 전에 얘기했죠. 겸손은 미덕이 아니다. 그렇지만은 안 얻어 터지려면 신중해라 이 말이야. 안 얻어 터지려면. 그래도 그래 나는 한번 얻어 터져 볼 거야. 그리고 그 아픔을 맛볼 거야. 한다면은 뭐 그 정도 가고 나면 뭐 됐습니다. 그 정도 가고 나면은 당신은 충분히 그 아마추어에서 프로로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차세는 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도 이제 기름밥을 30년 세월을 먹었기 때문에 그런 게 있어요. 보면은 내가 군대를 도자 운전병으로 이렇게 이제 사회 어떤 주특기로 갔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그냥 사회 주특기가 없으니까 그냥 차출해가지고 그냥 군대에서 이렇게 가르쳐가지고 이렇게 써먹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때는 굉장히 같은 군대 현다 기간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토목공사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겨울에도 일을 하고 그랬는데 나같이 경험이 있는 사람이 현장에 이렇게 있으면 사고가 안 나요. 사회 경력 조금이나마 있으니까. 근데 생뚱이들 갖다 놨잖아요. 그러면 거참이랍시고 거참이라고 가오만 잡을 줄 알았지
이 일에 대한 그런 그 어떤 통찰이랄지 어떤 그 이런 게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사고가 납니다. 사고가 나요. 그리고 이제 뽀대나 잡으려고 가거나 잡으려고 군기나 잡으려고 그런 애들이 이제 거참이들이 있으면은 사고가 나게 돼 있어요. 꼭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현장에 있다가 휴가를 나왔는데 휴가 나온 게 그냥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경력자를 함부로 이렇게 그 어떤 그 자신의 어떤 그 전문성을 무시한다거나 그런 행위를 하게 되면은 그 화살이 자기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자기가 어떤 사람을 쓰는 데 있어서 본인이 선택해서 쓰는 거지만은 그 안목이 정확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어떤 직업군에 대해서 어떤 그 무시를 한다거나 경솔하게 대한다거나 존중하지 않는다면은 자기가 손해야. 자기가 관리자 위치에서 사람을 뽑았잖아. 그러는데 그 뽑은 사람이 사고를 쳤어. 어? 뭐 사고를 쳐서 그건 자기 책임이지. 누구 책임이야? 그래서 나는 항상 나도 어딜 가면은 내가 마음에 들어야 일을 해줍니다. 내가 마음에 들어야. 물론 내가 뭐 아쉽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요즘 또 이제 산업 정비 기사를 또 따놔가지고 어떤 막 넣어놓으면은요 이렇게 연락이 와요 연락이. 근데 내가 지금은 쉬는 기간이기 때문에 오늘 또 눈이 왔어요. 그래서 안 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주식하는 재미에 또 빠져가지고 좀 날이 풀리면은 여기 또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아쉬운 거 없으니까 그 기능장을 준비하고 있는데 하기 싫어졌어요. 왜? 동기가 없습니다. 목적이. 그거 하려면 공부해야 되고 싫어졌어요. 그리고 저기 뭐야 남극 세종기지에서나 이렇게 한번 써준다면은 내년에 한번 접수해가지고 써준다면은 한번 내년 말에나 한번 기능장에 도전해보고 산업기사 있으니까 뭐 안 써준다면은 뭐 그거 뭐 없어도 되는 거니까 안 하겠습니다. 기능장 하겠다고 선언했는데 안 할게요. 그 어떤 목적이 없습니다. 목적이.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쓸데없이 이제 물론 이제 그 공부가 쉽지는 않아요. 그게 굉장히 어려운 거라고. 여러분, 그 기능장 만만히 보면 안 됩니다. 물론 산업기사도 만만히 보면 안 되지만은, 그건 완전히 그 기능장은 한마디로 이제 그 최종적, 그 위에 기술사라고 있지만은, 한마디로 이제 그 굳히기 작업인 거예요. 굳히기 작업.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물론 이제 뭐, 이렇게 참고 삼아서 책을 보고 이렇게, 과거의 시험 문제를 아래 한글로 워드로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출제 문제가 공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일단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글로 아래 한글로 할지도 모르니까 뭐안 한다 한다 그렇게 선언은 않겠어요. 어떤 그 가능성에 이제 염두를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인공지능이라는 그런 인공지능이 의식을 가질 수 없는가에 대해서 그렇게 말한다면은 사람도 결국은 생물학적 인간도 그 의식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없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게 그래서 무기 생명체도 언젠가는 어떤 특이점에 이제 어떤 지금 시스템적인 어떤 증열 처리 방식이기 때문에 뭐 NPU라고 해서 뉴로 프로세서라고 해서 따로 이제 인공지능을 위한 프로세서가 병렬 처리를 위한 프로세서가 개발이 됐지만은 그런 방식이 아니고 양자 컴퓨터 시대가 열리게 되면은 어떤 그 하드웨어적인 준비가 갖추어지게 되면은 어떤 기계가 의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이를 거라고 보는 거예요. 뭐 특이점이라고 그러나 그런 단계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쨌든 인간의 어떤 그 진화 방식도 유기 생명체에서 무기 생명체로의 전환입니다. 그래서 어떤 가도기적 가격에서는 두 가지가 우리가 알리타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이잖아요. 알리타 내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 알리타는 원래 일본 만화 청몽이라는 일본 만화에서 유래한 거예요. 그래서 그 청몽의 어떤 청몽을 이게 알리타 그 영화 봤으면은 청몽이라는 만화책을 구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스토리가 탄탄하고 재밌어요.
거기에 이제 알리타라고 하는 그 마지막에 나오는 노바라는 과학자가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뭐 이렇게 안경인가 이게 그 시력 보조 장치를 떼면서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나는 그 노바가 가장 무서운 사람이에요. 노바가.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신이라고 할 수 있는 신적 존재. 그 노바는 자신이 죽어도 재생할 수 있게끔 어떤 나노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어떤 자신이 어떤 지금의 현재 육체가 이렇게 어떤 사건에 의해서 사라진다거나 죽음을 당하게 되면은 어디선가 재생산되게끔 만들어 놨어요. 이게 불멸의 존재죠. 그러면서 알리타를 통해서 하나의 세상을 즐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리타를 보면서 그것만 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내면은 그 노바라는 과학자가 모든 것을 다 통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과학이라는 것은 최고의 과학의 정점에 있는 자가 가장 무서운 존재, 가장 무서운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과학을 우리의 어떤 육체의 어떤 이런 게 눈이라고 생각하고 과학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인 이미지로 다가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결론이 아니라 결론을 내리지 않겠어요. 그래서 인간의 최종적 진화적 단계는 무기생명체의 진화에 있다. 그래야 우리가 우주로 진출할 수가 있거든. 산소가 필요하지 않고 오직 그 온초의 에너지, 전기, 전파, 강자죠, 강자. 그 온초의 에너지의 어떤 가장 친화적인 우주 창조의 에너지의 가장 친화적인 그런 분야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끝마무리하고 친구가 새롭게 이제 주식 투자를 또 시작했고 거기에 대해서 좀 절대로 만만하게 보지 말 것이며 충분한 이론적 토대를 공부하고 또한 실전을 통해서 이렇게 경험을 쌓아갈 수 있는 승자로서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지식의 축적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오늘 친구를 위해서 찍었다. 재밌는 오늘 이제 주말이기도 하고 눈도 왔는데 아침에 이렇게 첫 발자국을 눈이 멋있게 왔어요. 그래서 원래 눈이 오면 더 안 추워요. 요 남쪽 나라이기 때문에 찜지도 하고 딱 한 동네 한 바퀴 이렇게 딱 발자국으로 찍고 내렸습니다. 일단 시골의 정치를 느끼기 위해서. 안녕히 계세요.